동신교자차도 빠져나오면서부터 차차 속력이 느려지고 있고요. 이후로 성북교에서 침산교자차도 안쪽으로 차들 속력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위쪽 반월당에서 수성교 쪽으로 향하는 차들 전차로 밀리고 있습니다. 수성교를 건너와서도 대구은행 내거리에서 만촌 내거리까지 양방향 모두 교통량 많습니다. 그 밖에 칠성시장 내거리 일대로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후 6시까지 칠성시장 구간, 칠성남로 쪽, 또 칠성 진경명시장 구간, 칠성시장로 따라서 왕복 1차로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역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공사로 인해서 차로가 축소되니까요. 일대에 이 지체 이상하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고속도로 위쪽으로는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가산터널 부근 현재도 공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공사 때문에 장천 일대로 속력 느려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지역 정치 현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해보는 시사 단판입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이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하고 어제 저녁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법정 시한 넘기지 않게 잘 했는데요.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으로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또 백신 예산으로 9천억 원을 우선적으로 증액해서 배정하기로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인 지급이 아닌 앞선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라는데 자, 오늘 코로나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 국민의힘 정경원 의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시험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우리 그 시험 마친 수험생들에게 좀 한마디 응원의 좀 메시지를 좀 해볼까요? 예. 네, 강민구 의원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항상 거쳐야 되는 이 시험이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쳤지만 네. 예, 너무 기분 들뜨지만 그래도 재미나게 좀 푹 놀고 푹 네.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경원 의원님. 우리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시내에서 동전 노래방에서 코로나가 고등학생 2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즐기시더라도 코로나 조심해서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 사회적 거리 충분히 두고 마스크 딱 쓰고 얘기를 그렇게 나눴으면 하는 마음 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3조 원 추가 편성이 된 겁니다. 그죠, 전 의원님? 예. 예. 어제 558조가 의결이 되었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처럼 재난지원금이 3조 증액에 대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소홀히 한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9천억 원이 반영이 되고 예. 영유아 및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비,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분이 한 3천억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우리 소상공인들 융자 지원 금액으로 해서 3조 7천억. 네.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 1인당 참전 명예 무공수당해서 2만 원씩 해서 한 420원씩 반영이 됐는데 우리 대구에 가장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관철시킨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1개소에 대한 추가 구축 비용으로 23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좀 아쉬운 거는 예. 집권 여당이 민생 고통은 좀 뒷전을 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깜깜이 예산인 2050 탄소 중립 달성 예산하고 네.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려는 꼼수 예산인 전세대란 예산 이 부분을 한
여야 합의와는 달리 예. 3조 5천억 정도 국가 채무를 증가시킨 부분이 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야 합의 가운데 좀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모두 다 끝났나 했더니 또 그건 하는 거 저탄소는 아니었군요, 당연히 해야 강의원님. 되는 거고 예. 조호영 원내대표 간만에 일 좀 했네요. 또 얘기가 또 그렇게 됩니까? 자, 그러면 강 의원님 이번 그 지급이 어쨌든 저희가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딱 중심을 지금 맞추는 거니까 보편적 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으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 좀 재정 부담 때문이겠죠. 예, 정부의 그 지급 계획이 자세하게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예. 늦어도 1월 초에 발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재난지원금 받았던 대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예상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이 당시에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구직, 네 번째는 아동특별돌봄지원비, 다섯 번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여섯 번째 통신비 등 한 7조 8천억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3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이번에 통신비 지원이나 아동 특별 돌봄 지원비는 포함되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 생계 후폐 위기나 일감이 급감한 소상공인 택배 기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저소득층, 특수고용직 이런 게 계속 될 거로 생각하고 예. 정부는 부족하면 내년에 추가 경쟁을 해서 또다시 더 보태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네. 여기저기 다 어렵다 얘기들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함께 보태서 살아가보자 뜻을 전한 것 같은데 자, 이 선별 지급 앞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좀 일괄 지급 얘기도 있었잖아요, 강 의원님. 맞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다주자 보편 지급하자라고 했는데 네. 어제 그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이번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피해 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또 박홍근 의원께서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 내용이 전 국민에게 다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좀 더 피해가 큰 계층 업종에 지원하는 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일단 뭐 이 모두에게 다 주겠다는 게 또 뭐 이렇게 뭐 거부할 일이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유 어렵다는 사람한테 좀 더 몰아주자 이렇게 나는 좀 안 받아도 괜찮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재난지원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재정 부담 가중되지 않느냐 나라 살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 의원님? 예, 그 재난지원금 3조보다는 예. 전체적인 코로나 위기에 따른 올해 내년에 초슈퍼 예산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558조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증액분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을 하겠다. 예. 이 부분이 한 2조 2천억 순정인데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 여건으로 봐서는 국가 부채 비율이 40%가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내년에 이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47.3%에 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 악화를 감수하고 뭐 총 예산의 70%를 전반기에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게 동시에 국가 부채도 올해 본 예산 대비 151조 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정부 안에보다 지금 금방 말했는 2조 2천억이 국회에서 더 증액을 했는 내용이고요. 예. 금방 국가 채무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956조거든요. 네. 이게 정부안보다는 이제 3조 5천억이 늘었는데 국내 총생산 다른 말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3%입니다. 전 세계 OECD 37개국 선진국 평균이 110%거든요. 예. 물론 저 채무 비율이 살짝 높아져서 부담은 되지만 전 세계 평균보다는 아주 현재 양호한 편입니다. 대한민국 재무 상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는데 예.
우리가 이 얼어붙는 경제를 어떻게 하든지 계속 가동시키려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야 주잖아요. 네. 그 부작용이 사실 돈이 막 풀리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 돈이 조금 없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경제라는 것은 돌아가는 계속 돌려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스톱하면은 완전 장기 침체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예. 내년도 예산 70%를 이번에 558조에 넣어가지고 네. 상반기부터 계속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 입장인 겁니다. 예. 이게 참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저도 마찬가지고 참 3차 재난지원금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모두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백신 얘기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게 상황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고 해서 이거 지자체 단위의 재난지원금 지급도 조금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미리 조금 해보는데 어떨까요? 이게 좀 너무 미래 얘기이긴 한가요? 대구시도 어떻게 좀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일까요, 전 의원님? 예, 그 대구시가 지난 추석에 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우리 대구 시민들께 10만 원씩에서 2,430억 정도를 지급을 했었는데 네. 지금 대구도 올해 예산은 일부 좀 증액이 돼서 3조 한 4천억, 5천억 개 예산을 가지고 왔기는 했지만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에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2차 대구시에서 지급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돈 10만 원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뭐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됩니다만은 예.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예. 대구시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예. 정말 힘든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 선별적으로 좀 집중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구시는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시에 이렇게 시민들에게 조금 일괄적으로 나눠줬던 부분이 살짝 이렇게 뭔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강연님 그 어떻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없습니다. 아마 대구 예. 경북연구원에서 한다는데 당시에 2,430억을 썼잖아요. 네. 그걸 대구시가 인당 10만 원 줘가지고 예. 이 정도 아직 대구시의 여력은 거의 없다고 보여요. 없다고 보이는데 네. 이번에 이거 말고 이 추경 558조의 큰 성과는 예. 금방 또 정경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9천억을 통과하고 올해 4천억 통과 1조 3천억을 백신에 확보했어요. 3천만 명분 접종하고 4,400만 명 백신 구하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백신만 나오면 우리 모든 국민에게 한꺼번에 접종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그 여야가 합의했다는 게 대단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번 예산안 통과의 가장 큰 성과는 여야가 서로 이제 얘기가 됐다. 예. 그리고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았다. 거의 6년 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이렇게 서로 좀 힘을 합해서 좀 이런 어려움을 잘 타게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아주 간절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이제 앞서 강 의원님이 잠깐 한 1월쯤 말씀하신 거죠.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요. 그죠? 아마 설절에 네. 2월 초순에 2월 10일부터 설 연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지급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그 돈이 또 대구시로 내려와야 대구시가 빨리 서서 그렇죠. 현장에서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예. 엄청 서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지난번에도 사실은 이제 그 선별 지급하면서 소진이 쫙 됐어야지 기분이 싹 좋은데 이게 자꾸 추가로 계속 이제 지원 받으실 분 더 구합니다 나왔던 부분이 조금 이제 찜찜하게 남아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내려오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 휴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소상공인분이라든지 네. 저소득층 그리고 특고 종사자들 네. 긴급 고용 안정 지원 이런 부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지원이 되고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학습 효과가 돼서 다 이렇게 제대로 돈을 또 많이 또 탁 받아와서 필요한 분들에게 턱턱턱 주고 더 이상 남지 않게 딱 0으로 만들고 이런 깔끔한 마무리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야 합의가 딱 돼서 기분 아주 말끔한데요. 우리 또 시험 끝난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고생한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예, 대구 시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 의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합니다. 시사단판 대구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 국민의힘 정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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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로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TVN 교통정보입니다. 네, 수능일인 오늘 조금 후면 학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시험장을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도 많은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후에는 이동량이 더 많아져 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천 대로 쪽으로는 상동교 방향으로 침산교 이전부터 많이 밀려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상동교까지는 각 구간 지하차도 따라서 계속 정체를 예상하면서 이동을 해주셔야겠고 반대 서대구 아동욱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은 수성교에서 동신교 상단도로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과 현재는 성북교 가까이 하면서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달구벌대로 위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차량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나 도심에서 시지권으로 향하는 차량들 반월당 내거리 이전부터 많이 밀려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촌 내거리까지는 긴 구간 지체 서행을 반복을 하고 있고 수성구청역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도 역시 부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화랑로 쪽으로 망우당 고가차도에서 효목 내거리로 내려오는 길로도 망우당 고가차도 내려오기 전부터 속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로 쪽으로 상격중학교 3거리에서 복현 5거리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도 역시 속도는 많이 떨어진 채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 현재 효목 고가차도에서 효목 내거리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도 역시 지정체를 반복하면서 더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는 남대구 아드목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들 서대구 합류지점 이전부터 많이 밀려서 이동을 하고 있고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장천 터널 500m 지난 지점 갓길을 공사 중이고 뒤로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